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가이드를 보고 먼저 녹화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용도 그냥 처음에 시작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제가 같이 스터디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살펴봤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하나의 파일로 보시기 쉽게 묶어놨던 파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공유 드리고, 그래서 이 파일은 아래쪽 그 드랍박스 공유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걸로 먼저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선행학습이랄까? 맞춤 화장품의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놓은 파일을 당시에 3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끊으면 한 5개, 6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고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그 가이드를 읽어드릴 때 훨씬 좀 번잡스러운 설명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따라 읽기 선행학습 1편으로 해당 파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화장품 법률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세부 규칙,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붙이는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하위법으로 쭉 구성이 되고요. 일단 이 파일들을 하나에 좀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보시면 아마 공부하실 때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장품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법의 목적이죠.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품법의 이제 정의입니다. 화장품의 정의죠.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이젠 없겠지만 화장품이란 하고 법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청결 미화를 위해서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 다른 부위가 아니죠. 화장품은 피부 모발에 사용하는 거죠.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이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 청결 미화를 하고 이러해서 어디에 피부와 모발에 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1회차 시험 때는 이 피부 모발 말고 별도의 다른 게 뭔가 하나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앞으로 법을 보시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입니다. 다만, 그쵸? 다만 이 부분이 붙는 말들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공부하실 때 뭐뭐뭐뭐 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사법 제2조 4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약사법 2조가 뭔지 제가 밑에 붙여놨다는 거죠. 이 파일은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열어보시고 찾기가 너무 번거롭고 저도 공부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법조문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박스로 띄어다가 이 파일 하나로 보실 수 있게 최대한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란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의약품이란 뭐 블라블라블라해서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의약 외품 중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들, 뭐 구취 등의 방지제에서 액취 방지제, 이게 저도 공부할 때 조금씩 헷갈렸는데 데오드란트는 화장품이고요. 액취 방지제 요거는 의약 외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화장품, 의약 외품, 의약품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어떤 헷갈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의 정의는 청결, 미화, 그 다음에 피부 모발에, 그 다음에 작용이 경미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적 정의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빠르게 저랑 살펴보실 거거든요. 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법적 정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그러면 또 총리령에 갔다 오셔야 되니까 제가 총리령을 밑에 박스에다가 띄워다 놨습니다. 그래서 살을 붙이시면 되고요. 일단은 법에서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 다음에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그 다음에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 쪽에. 그 다음에 피부의 모발 기능의 약화로 인한 뭐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밑에 2조 해서 화장품법 제2조 그러니까 제2조 제2호 강목 외의 부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이 법률 막 이런 거에 자꾸 익숙해지셔야죠. 그래서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리령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결국 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파일 하나에 다 정리해 놨던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되지만 지금 외우는 것보단 어쨌든 쭉 한번 같이 읽고 다시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생기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있고 하여 그래서 이제 기미주근기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자,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하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그렇죠. 피부를 미백시켜 준다는 게 아니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니까 경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 뭐뭐를 도와주는, 개선을 도와주는 그 정도지 얘가 치료라고 표시되는 거는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백 제품으로 보면 1번과 2번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성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있고, 이미 이제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해서 미백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생기는 걸 막아주거나 기 생긴 걸 빠르게 옅어지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거. 결과적으로 그러면 고시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그러니까 미백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미백 고시 원료들 중에서 1번 또는 2번 각각 좀 다른 목적의 성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맞춤 화장품에 적용을 해보자면 고객이 와서 블라블라해서 이런 형태의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증상에 맞춰서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 줄 건지 혹은 기생성된 색소를 빠르게 옅어주게 할 건지에 따라서 맞춤형 주제관리사가 맞춤형 화장품에 섞어주셔야 되는 화장품의 원료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응용이 되는 문제들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화장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죠. 그렇게 보고 이제 다목에 있었던 게 밑에 있는 4번, 5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아니면 흔히 생각하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정의된 다목의 화장품은 총리령에서는 이제 보면 4번, 5번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연이어서 좀 더 보면
6번부터 이제 11번까지 쭉 있고, 그래서 이제 모발의 색상 변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 꼭 핵심은 다만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뭐 뿌리는 제품에 색깔이 잠깐 들어가서 잠깐 색깔을 변화해 버리고 뭐 샴푸하고 씻어내면 바로 그날 없어진다. 그런 제품들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또 여기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뽑는 행동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모발을 제거하는데 정의된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는 것보단 기억을 하셔야죠. 그리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뿌려서 모발을 잠깐 풍성하게 보이게 만드는 형태의, 그러니까 진짜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형태의 화장품이 아니고 잠깐 뭔가 뿌리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보이게 만드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내기가 되게 좋은 거죠.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언급할 때 여드름용 기능성 화장품은 씻는 제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드름용 기능성 화장품 크림? 그건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크림이나 토너나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인 거죠. 씻어내는 제품. 이게 번외의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정된 원료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살리실산, 바하 이런 건데, 바하가 항상 헷갈리시는 포인트들이 보존제로 쓰일 때의 뭐 배합 농도하고 이 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쓰이는 농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한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다만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0번에 이게 빨간색이 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시험 볼 때 있었던 거랑 아마 이제 바뀌었던 다시 내용이어서 제가 강조를 해놨던 건데, 그러니까 10번에는 원래는 이제 아토피로 인한 뭐 피부 가려움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토피라는 질환명이 들어감으로써 뭐 치료로 오인할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어서 피부 장벽, 그래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 이런 것도 뭐 주관식이 딱 들어가기 좋죠. 피부 장벽.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증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카테고리가 이제 기능성 제품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것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능성 화장품의 세부 사항은 이렇게 11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 종류들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꾸 해야죠.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한번 저랑 같이 보시는 거고, 네, 법에서는 계속 어떤 단어들의 정의들을 명시하고, 또 이제 뭐 총리령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을 붙이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주관식에 나오기 좋은 법적, 그러니까 용어들의 법적 정의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번 쭉 읽고 가시면 됩니다. 천연 화장품이란,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준 거죠. 처음이시니까 외우시려고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천연 화장품이란, 그 다음에 또 있죠. 유기농 화장품이란, 이런 식으로.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은 좀 많이 붙어가니까 기억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천연 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그렇죠.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란 뭐 얼마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나중에 기준을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저랑. 자, 그다음에 유기농 화장품이란 천연 화장품이랑 비슷하죠.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는 이제 겹치는 건데,
말 그대로 유기농 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를 갖고 있으면서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건 제가 1차 시험 보고 막 적어놨던 거라서 아무튼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천연 화장품의 어떤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담아야 천연 화장품이다. 유기농 화장품은 몇 퍼센트를 담아야 유기농 화장품이다. 이런 정의들은 추후에 부록에서 저랑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자,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시험 보고 계신 거니까. 자, 맞춤형 화장품의 법적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죠. 그래서 아무튼 보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거나, 자, 누가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일반 맞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춤 화장품은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맞춤 화장품이란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어떻게 보면 큰 용량의 제품을 나눠주는 화장품을 이제 맞춤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됐던 거. 저 시험 볼 때는 이 항목이 없었고 맞춤 화장품 1회 시험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 문장이 더 붙게 됐습니다.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 중에서 원래는 맞춤형 화장품이어야 하지만 고형 비누나 기타 총리령으로 정해놓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새로 들어간 부분에 있는 총리령이 이제 아래 제가 굵은 글씨로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수제 비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비누를 만들고 절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숙성을 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할 때, 과연 그럼 이거는 이제 자르잖아요.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맞춤 화장품이다. 그러면 수제 비누 하시는 분들 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따고 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굉장히 좀 번거롭고 불편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고자 이러한 항목이 들어갔고, 결국 시험으로 보자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언급될 가능성들이 더 많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용기 포장이란 해서 안전용기 포장이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맨날 이제 중요한 건 나이죠, 나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안전용기 포장이다라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법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안전용기 포장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하다, 어떠한 처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용기 포장이 어떤 법적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명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때문에 나와 있고 나중에 어떻게 언급이 될 건지 저랑 한번 읽어보시고 가이드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다 보면 그때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가로넣기로 사용기간에 대한 주관식이 날 수도 있지만 맞느냐 틀리냐를 갖고 이런 부분을 언뜻 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용기간이란 기한이란 블라블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말한다. 이러면 그냥 언뜻 읽으면 그래, 맥시멈 쓸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용기한이란 사용기한을 지나도 써도 문제없는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화장품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사용 기한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의 정의도 기억하시고 최소한의 기한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의 뭐 부자재에 대한 언급, 제조업, 뭐 책임 판매업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때 이 제품의 포장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에 익숙하시고 이게 정의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에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품을 보통 구매하시면 단상자라고 하는 바깥쪽 종이 상자가 있고 내용물을 직접 담고 있는 안쪽에 뭐 플라스틱 튜브 아니 뭐 그러니까 알루미늄 튜브라든지 뭐 튜브 형태나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1차 포장 용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구분에 따라서 제조업에서 하는 역할들에 따라 이거는 제조업으로 해당할 수 있고 단순하게 뭐 2차 포장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1, 2차 포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시고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포장, 결국 외부 포장이죠.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 목적으로 한 포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제품을 샀을 때 그 안에 1차 용기가 하나만 있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고 1차 용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박스 형태의 2차 포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로 한번 수축 필름 같은 걸로 한번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하는 어떤 설명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표시란하고 법적 정의를 했습니다.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법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어 하나하나 처음에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용기, 그쵸? 담는 용기, 1차 용기 뭐 이런 것들, 용기하고 포장, 바깥쪽 2차 포장 뭐 이런 것들, 아니면 1차 포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뭔가 써 있는 문자, 숫자, 도형, 그림 등을 말한다. 이게 당연한 거지만 문자, 숫자, 도형, 그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로 말장난을 했던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문제은행이 다 완성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골라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좀 치우쳐서 계속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 반복 앞에서 이길 사람은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광고란 표시 광고 위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광고란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어떤 영업의 종류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뒤에서 정의가 될 텐데 요거까지 일단 좀 빠르게 보고 오늘 첫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제조업이란 자,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 자, 여기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의 전부를 제조하는 것도 제조업이고 화장품의 일부를 제조하는 것도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장에 의뢰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공장에는 어떤 특정한 용기, 뭐 주사기 용기라든지 이런 거에 그 내용물을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충진기가 없으면. 그래서 반제품 상태, 뭐 완제품 상태라기, 그냥 반제품 상태에서 일단 제품의 용기에 충진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용기에 충진이 가능한 공장으로 그 반제품 상태의 제품을 보내서 충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를 다 담아서 생산하는 것도 제조업.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 1차 용기에 담아주는 행위를 하는 업도 제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1차 용기의 내용물을 충진해주는 업무까지는 제조업이 하는 업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차 포장이 뭔지, 2차 포장이 뭔지, 왜 제가 위에서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는지, 그래서 화장품의 제조업이란 화장품 전체를 다 만들어서 담으시거나 일부를 제조한다. 그러니까 일부를 받아서 충진할 수도 있고 일부만 생산해서 다른 공장으로 보내주는 업체로 제조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냥 1차 포장이 다 끝난 제품을 별도의 공장으로 또 가서 2차 포장을 하거나 그 포장에 다른 외부적인 어떤 사인물을 뭐 붙이거나 설명서를 넣거나 하는 공정은 제조업은 아니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부 일부, 그래서 1차 포장까지는 제조업.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란 자,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크게 보면 이제 만든 제품을 받아서 아직 판매 전에 제품 자체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되는 업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유통 판매하는 것도 유통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는 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자, 그리고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수입해서 그 유통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 대행형 거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구매 대행해 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요. 이게 이제 구매 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제조업 말고 제품을 받아서 판매 전에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 등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혹은 구매 대행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란 아이고 목소리가 샜네요. 맞춤형 화장품이란은 앞에서 법적인 정의가 있었죠. 내용물의 내용물, 내용물의 식약처장이 정한 원료를 혼합해 주는 거.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해 주는 거. 그걸 맞춤형 화장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다. 당연한 거지만 법적으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 페이지 살펴보는데도 한두 페이지 살펴보는데도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제법 지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법령이 뒤에 꽤 많이 파일에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법률들은 또 앞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잘 간직하시고 제가 최소한 한 5개 전후의 영상으로 빠르게 리뷰를 해서 법을 전반적으로 한번 선행학습하시고 귀의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실 수 있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이드로 돌아가서 가이드를 읽어 나가면 가이드에는 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조 몇 항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서 그 가이드를 그냥 읽어드리다 보면 다시 법 찾으러 가는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법이 정리된 이 파일을 공유를 드리고 이 파일 하나만 잘 갖고 가이드 넘어갈 때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시기도 훨씬 더 수월할 거고 그때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조금 다시 상기가 돼서 훨씬 수월하게 영상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할 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일이 많았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도 약간 오늘은 많이 꼬이고 갑자기 시작을 해서 좀 뒤숭숭했지만 내일부터 아니 뭐 내일도 시간이 되면 한 편 더 녹음하고요. 최대한 빨리 올려서 요 선행학습 부분을 끝내고 가이드로 넘어가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이어서 영어의 종류 정의부터 다시 들어가고요.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양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아래 그 소개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부록 파일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